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영배 의원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주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그런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 김성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과 국민 안전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는 점은 모든 논의의 기본 전제이자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 경찰관이 주민 밀착형 치안 시스템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계시는 이낙연 당대표님께 오늘 토론회 축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찰이 그동안에 국가경찰도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구받은 것처럼 이제 자치경찰 또한 지방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당정 간, 여야 간 또는 그 관련 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민과 관 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따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 모셔서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 지방자치나 여기 우리 김순우 위원장님 계십니다만은 이런 결정이 지방이나 당사자 의견보다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 자치경찰도 이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정립을 해서 우리가 하자. 너무 시간에 쫓겨서 혹시요 나중에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기왕에 이게 늦었으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자. 그리고 이 경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여기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고 저희들 여야를 떠나서 적극 지지하고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 전문가들 계시니까 충분한 토론을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거듭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철 전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지금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맡고 계신 분이 다음에 이런 법률 해석에 따라서 수정 요구 사항들입니다. 제가 제가 경찰청이나 시도지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면담을 통해서 정리한 안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안이 아니라고 또 오해 안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활안전, 그다음에 우리 일선행정 지금 경찰관님들이 지금 관심 사항인데요. 이런 생활방범에 대한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까지 다 넘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경찰청의 사항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중에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수사의 난이도라든지 광역적 사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구분해야 되고, 특히 어떤 업무를 하는데 배타성으로 이건 완전히 국가경찰 사무, 완전히 이건 자치단체 사무, 이렇게 배타성으로 우리가 치안 사무를 나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청의 자치경찰 추진단 김종관 법제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 추진단 김종관 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제 이제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일원화 모델에서는 사무의 구분에 따라 지휘 감독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각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치경찰 사무에 경찰 사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사무까지 포함될 경우에 긴급 중요 사건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져 국민 안전에 공백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발제하신 우리 양영철 교수님께서 적시해 주셨지만 노숙인 보호 조치, 그다음 공공청사의 경비 등과 관련된 일반적 사무는 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책임 또는 지자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감사권, 감찰 요구권, 징계 요구권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직접 감찰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경찰 치안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 출신이 좀 자격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범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현장 경찰관들께서 이원화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를 좀 하셨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었고 계급 정년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급 상향의 기대, 처우 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이걸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이게 제도가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전체적으로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개선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수용성과 현장 안착이 훨씬 원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8월 4일 날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시고 8월 6일 날 저희가 총회를 했습니다. 물론 자치경찰제 요건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급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8월 6일 날 오후부터 의원님께 계속 졸랐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랑 좀 토론회를 같이 개최를 해주십사. 그래서 저희 이번 사실 토론회 개최 목적은 순수하게 이제 시도의 의견을 좀 전달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저희 시도 공무원들은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이 법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제정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장 통과가 되면 몇 개월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도라든지 관계기관, 지방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청에서 자료를 안 준대요. 정보를 안 준대요. 오히려 시도에 문의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저희 협의회한테 문의를 하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 자치경찰제가 준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대전대학교 이상은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주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5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학자들이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보다 제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현재의 그 이원화된 모델을 중심으로 연습을 하고 있거나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이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왜요? 지금 이론적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완전한 출발입니다. 이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고, 조직이라든가 인력 면에서 전국적으로 분리했을 때 사무라든가 기타 업무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제주도에서 끊임없이 실험이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부칙이 그대로 발효가 돼서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치분권의 역주행이 되지 않겠나. 제주자치경찰의 제도적인 실험이 지속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경남 의령경찰서 권영환 직장협의회 대표님, 먼 곳에서 오셨으니까 5분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7분 정도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남지방청 직장협의회 경남 대표를 맡고 있는 의령경찰서에 근무하는 권영환 경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장경찰관으로서 현장에 관한 말씀을, 지금 획득해볼 대표였기 때문에 현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경찰관 자살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2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택배 2분이 사망한 걸로는 지금 전국적인 이슈가 안 됩니까? 경찰은 사망을 해도 누구든지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직무 스트레스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저에 대해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도 거의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국가직에서 사무와 처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국가 사무를 다 처리하면서 지방 자치 사무를 일부를 제 사주를 신설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 사조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사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킬, 오물투기 단속, 이런 부분은 또 노숙자, 행여병자, 응급환자 입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면서 과연 그 시간에 저희들이 112 신고 접수를 하면서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력이 지금 45%가 통계상 이렇게 우리 일이 늘어나는데 현장에 접수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현장에서 신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물 투기 단속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출동을 시킵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은 누가 했는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살인 강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접수합니다. 하지만 여기 현장 나간 직원들은 이 사건을 처리해야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은 국민의 범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급박한 긴급한 업무를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정 업무하고 실적으로 틀립니다. 경찰에 대한 인사, 감사, 감찰, 징계, 예산 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반면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권이 시도지사 지명, 임명, 또 시도의회 추천권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 토착화 우려와 함께 행정 편의적인 제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고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에 대해서 경찰력을 동원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경찰 업무 이해도가 낮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수사 사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시도경찰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경무관 이하 인사권, 자치공무원 임용권, 평정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경찰관들과 국민들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인권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경찰법 위조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지사 소속 하에 경찰 지방경찰청장을 둔다 하는 그 부분은 법리상의 부분입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찰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겠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그걸 시도지사 소속 하에 있다고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위원회를 패싱하고 무슨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정말 잘못된 오판입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님께서는 아예 이혼한 모델을 강조하십시오. 이혼한 모델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차라리 지금 소방은 지금 국가직 신분이지만은 지금 단일화된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시킨다면은 그쪽에 가서 우리가 혜택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받고 경찰권을 분산시키고 국민들이 자치경찰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아무 여론 없이 조속적으로 시행하려는 이런 자치경찰 시행을 분명히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만일에 이 변형 일원화 모델을 폐기하고 재검토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대안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상후 제4조 범위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를 위해서 법률에서 이 제4조를 삭제를 하기 바라고요. 지금 24시간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 조직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야간에는 일반 공무원들의 업무를 일부 초동 조치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노숙인이나 주치자, 또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또 행리변자 보호, 이거 우리가 밤새도록 보호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행정 업무를 전적으로 경찰 업무에 넣는다는 것은 정말 그런 형평성을 공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원 정값이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보호시설을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랜드 사건 때도 경험을 했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아무런 문제가 지금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응급실 입원을 하려고 하면 코로나19 검사를 해오라 뭐 해오라 하면 입원을 순찰차에 태워가지고 몇 밖으로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겨우 입원시키고 못 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응급 입원 이런 체제가 다시 바뀌어야 되고요. 자치경찰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시도의 특사경, 청원경찰, 유흥업소 단속 공무원들, 또 행리병자 처리하는 일반 공무원들, 이런 또 그리고 소방에서 응급구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경찰서장님의 지휘하에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자치경찰과 함께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가 10수년 동안 논의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기초단위, 광역단위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이 도입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인력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경찰 내부에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경찰의 인권은 정말 이거는 무시한 경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1년 이상의 시범 실시를 거친 후에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전면 수정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행정직과 저희들이 형평성이 전혀 지금 다른 이런 부분에서 계급을 한 계급 없애고 또 그에 대한 6급에 대한 경감 건속에 대한 그 우리가 7년 8년을 떠나서 100% 인정을 해주기를 빠른 조속히 시행을 해주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 자치경찰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가장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범수입니다. 아까 우리 권영환 회장님께서 울분에 찬 그 말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하려면 시행하는 주체인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 지금의 상황은 보면 거의 공감되는 형성이 됩니다만, 그런데 항상 우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나하나 조문 하나하나를 드리면서 우리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많이 좀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관과 심한 현장 경찰관을 등에 업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면서 적은 내용을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사는 많이 들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경기 북부청 일산 동부경찰서 마두지구대 근무하고 있는 그간 마포 홍익, 의정부 강릉지구대 등 하룻밤에 150건씩 112 신고가 떨어지는 바쁜 지구대에서 근무한 12년차 현장 경찰관이자 올해 6월 출범한 경찰직장협의회 경찰서 대표입니다. 축사에 따른 답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축하시고 다 나가버리셔서 아쉽고 화가 납니다. 김영배 의원님도 지금 나가셨습니다. 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뜻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이라고 하는데 제복 입은 시민이 경찰관과 국민은 없습니까?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실행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자치경찰은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이번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혼화에서 갑자기 일원화로 바뀐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한다고요? 국민은 자치든 국가든 이혼하든 일원화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위급해서 112 신고를 하였을 때 자치냐 국가냐 경찰청장이냐 경찰관들이 고민하는 사이 위급한 상황은 극악으로 치닫고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국민은 신고하였을 때 긴급할 때 가장 가까이 빨리 와서 도와주는 경찰관을 원합니다. 4만 3천 명 이관 없이 새로운 건물, 새로운 장비 없이 자치 사무를 담당해서 다행이다. 그 피해와 혼란은 일선 현장 경찰관과 국민이 받습니다. 자, 현장에서 자치경찰 시행에 있어서 사무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현재 김영배 법안의 변형 일원화에서 시도지방경찰청은 청장은 시도위원회, 청장, 국수본 세 군데의 새로운 권력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지방 후보 세력의 힘이 강한 우리나라 특수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과연 더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권력의 복권, 주치자에게마저도 공집이 인정되지 않는 복권력이 땅에 떨어진 현장 신방경찰에는 그나마도 없는 권력이지만 분권이라고요? 집권의 반대인 분권화의 촉진 요인을 들면 첫째, 조직의 규모가 클 때, 둘째, 민주적인 리더십일 때, 3번, 위기의 조짐이 없고 비교적 안정 상태일 때, 넷째, 재량적 업무 처리가 효율적일 때, 다섯째, 하급자의 능력이 우수할 때 등입니다. 12년차 현장 경찰관 입장에서 위 5가지 분권화의 필요성 중 우리나라 국가경찰이 해당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까 역사 교과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만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이 시행되었다로 출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현장 경찰관과 국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조리 있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임호선 의원님. 네. 우리 현장 동료 여러분 한 자리에 뵈서 우선 반갑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현장 경찰관들이 울분에 찬 목소리를 내시지만 저는 여전히 저 스스로를 지금 설득을 못
제가 설득을 제 스스로를 못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만 우선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 열려 있으니까 저희 방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경력을 10년, 파출소 10년, 수사경찰 2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울분을 터뜨린 건 다름이 아니고 올해만 우리 경찰관이 26명 사망하셨습니다.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제 동료고 제 후배고 제 선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휘부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십니다. 반론하시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자치경찰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경찰, 제가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파출소에 신고 사항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8,600건입니다. 8,600건. 예, 8,600건. 우리 40명이 합니다. 한 주에 10명씩 4개도가 돌아갑니다. 우리 파출소는 상당히 잘 돌아가는 파출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권영환 대표님 같은 어림도 없는 꿈도 못 꾸는 인원입니다. 그래도 8,000건 처리했어요. 9,000건.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처리하지 말아야 되는, 혹시 청장님 코드4 아십니까? 코드4? 코드3?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코드3, 코드4 아십니까? 예. 182 신고합니다. 182 신고. 예. 그게 4,000건입니다. 4,000건. 그런데 나가서 가정폭력 칼 들고 엄마 찔러 이거 처리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 그러면 그 코드4 처리하는 시간이 2시간 걸립니다. 아십니까? 182 신고입니다. 182 민원 신고입니다. 예. 그거 처리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10명이서 야간에 두 사람은 대기하고 쉬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거 처리합니다. 저희 경찰서에 모란 민속장을 관할하는 성호지 부대가 있습니다. 23,000건에서 25,000건 처리합니다. 그 숫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노숙자, 행여병자, 주치자 모든 거 다 처리해야 됩니다. 똥도 못 삽니다. 똥도 못 사. 예, 잘 나가는 성남입니다. 잘 나가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가 잘 만들어 놓은 성남인데도 똥도 못 삽니다.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치사무가 편입됐을 때 여기에 곱하기 4 내지 곱하기 6을 우리가 봅니다. 예, 많이 가면 10까지 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똥을 못 사는 사람들이 똥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뭘로 책임지십니까? 공상, 순국 어렵습니다. 저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예, 우리 할아버님 독립유공자로 저기 국립무제 계세요. 선생님 그래도 순국되기 힘듭니다. 네. 제가 이 설명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순국되기 힘들다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10명이서 12시간을 나눠보십시오. 똥 못 삽니다. 오줌 못 삽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아주 잘 나가는 경찰서의 모습입니다. 저희 경찰서에 모란 민속장을 관할하는 성호지 부대가 있습니다. 23,000건에서 25,000건 처리합니다. 그 숫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노숙자, 행여병자, 주치자 모든 거 다 처리해야 됩니다. 똥도 못 삽니다. 똥도 못 사. 예, 잘 나가는 성남입니다. 잘 나가는,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가 잘 만들어 놓은 성남인데도 똥도 못 삽니다.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치사무가 편입됐을 때 여기에 곱하기 4 내지 곱하기 6을 우리가 봅니다. 예, 많이 가면 10까지 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똥을 못 사는 사람들이 똥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뭘로 책임지십니까? 공상, 순국 어렵습니다. 저 독립유공자 후손입니다. 예, 우리 할아버님 독립유공자로 저기 국립무제 계세요. 선생님 그래도 순국되기 힘듭니다. 네. 제가 이 설명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순국되기 힘들다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일어나 모델이 도입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다소 좀 아쉽고 좀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서 가장 우리 현실에 맞고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자치경찰 형태를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장님이 나와 계신데도 이 정도로 발언을 해주시는 걸 보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경찰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어쨌든 그 중립적인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좋은 법안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놓치지 않고 함께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경찰서 박수홍입니다. 저는 먼저 김근호 자치분권 제도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97년부터 지금 자치경찰 추진단이 행안부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김영배 의원 안이 발의될 때 어떤 조언 좀 해주셨습니까? 못 해주셨죠? 제가 왜 이러냐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저희 경찰청으로 자치경찰 추진 단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23년 동안 뭐 하셨어요, 과장님? 행안부에서 자치경찰 추진하면서 좋은 안을 많이 이렇게 제주도 자치경찰 토달해서 한 안을 이렇게 발표하고 세미나도 가졌을 건데 갑자기 이용이나 좋은 시스템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자치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을 갑자기 하니까 저희 당황한 거예요, 지금. 자, 이 뒤에도 책자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원화를 한다? 이거 넌센스죠. 그리고 지금 이상훈 교수님 아까 발표하셨지만 나중에 자치경찰 공무원을 뽑을 때는 지방 공무원을 한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장님 자식인데 시도지사 밑에 가가지고 지금 임대 간 겁니다. 임대 가서 거기 있다가 다음 자식들은 국가경찰 오지 말고 니네 시도지사 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거기서 근무하라. 이겁니다. 근데 가면서 보내면서 저희들 대우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자치경찰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서 청장님도 비전 제시하고 또 하나 청장님 우리가 인원은 진짜 많지만 우리 청장님 정말 대통령께 업무보고 가시면 꼭 조속히 장관급으로 격상시켜달라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청장님한테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도 무리고 앞에 교수님 또 양현철 원장님 많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저 세미나 때 많이 뵙고 그랬는데 저희들 할 말은 많지만 저희들 정말 조금 속된 말로 조금 안 팔리게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순경이 10급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가면. 근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같이 근무한 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도 좀 떨어져 있는데. 이상입니다.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로 옮기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한번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논의 과정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오늘 당장 해결이 못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경찰청 내외에서라든지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그 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외로 의미 있는 토론회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커다란 지방자치 및 자치경찰제에 대한 큰 일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논의할 시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역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자치경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